안녕하세요. 백스레시피입니다. 혹시 목을 만져보셨을 때 작은 멍울이 만져진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목에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10명 중 9명은 양성결절이나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요.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발병 원인부터 초기 증상, 좋은 음식과 관리법, 그리고 만약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현황과 특징. 먼저 갑상선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특히 여성에서 발생률이 남성보다 3배에서 4배 높은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예후가 매우 좋은 분화암이라는 것입니다. 분화암 중에서도 유두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강검진 시 목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만져질 정도로 커진 다음에야 발견됐던 것이 이제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도 발견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로 인해 과잉 진단 논란도 있습니다.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작은 암까지 치료하게 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방사선 노출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주변 지역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방사선, 예를 들어 CT 촬영이나 목 부위, 방사선 치료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과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고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유전적 요인이 크지 않지만 수질암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질암의 약 25%는 유전성으로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요오드가 너무 부족해도 너무 많아도 갑상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조류 섭취가 많은 편인데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과 생활 습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초기 증상과 진단. 갑상선암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목 앞쪽에서 멍울이나 결절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보통 갑상선 결절의 95% 이상은 양성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절이 딱딱하거나 주변 조직과 붙어있는 느낌이거나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목의 부종이나 통증입니다. 목이 전체적으로 부어 보이거나 목을 만졌을 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통증은 초기에는 드문 편입니다. 세 번째는 쉰 목소리입니다. 갑상선 근처에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면 목소리가 쉬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2주 이상 쉬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삼키기 어려움이나 호흡 곤란입니다. 갑상선이 커지면서 식도나 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데 이때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 모를 기침입니다. 갑상선 주변의 조직을 자극하면서 마른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비인후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의사가 목을 직접 만져보는 촉진 검사를 하고 이후 경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결절이 발견되면 미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가느다란 바늘로 결절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인데 국소마취하에 시행하므로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와 예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치료 방법과 예후일 것입니다. 다행히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화암, 특히 유두암과 여포암의 경우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치료의 기본은 수술입니다. 암의 크기, 위치, 전이 여부에 따라 갑상선의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절 제술이나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 제술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적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술 후 흉터나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남아있을 수 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는 치료입니다. 갑상선 세포만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한 매우 정교한 치료법입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도 중요합니다. 갑상선을 제거한 후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때 호르몬 용량을 조절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억제시킵니다. 이는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유두암에 대해서는 즉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능동적 감시 치료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cm 이하의 작은 암으로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시행됩니다. 갑상선 건강에 좋은 음식과 영양관리.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오드 섭취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오드 섭취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이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조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 번에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살코기, 달걀,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 섭취에도 신경 써주세요.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견과류, 씨앗류, 곡류,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도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데 굴, 쇠고기, 호박씨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브로콜리, 배추, 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경우 생으로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나 대두 제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적당량의 콩이나 두부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콩 제품을 드실 때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약 복용 후 2-3시간 후에 드시거나 약 복용 전 2-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과 함께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도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관리법과 예방법.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 건강 자가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목 앞쪽을 살펴보세요. 좌우 대칭인지 특별히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손으로 목을 만져서 멍울이나 단단한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자가 점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먼저 거울 앞에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서 목 앞쪽을 확인합니다. 물을 삼킬 때 갑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목 앞쪽을 부드럽게 만져보면서 덩어리나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의료진과 상의 없이 불필요한 CT 촬영은 피하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목 부위에 납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검진 주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갑상선암 확진 후 대처법. 만약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정확한 병기 확인입니다. 갑상선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달라집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암의 종류는 무엇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갑상선 피막을 뚫고 나갔는지, 림프절 전이는 있는지, 원격 전이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는 치료 계획 수립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갑상선 부분 절제를 할지, 전절제를 할지 결정되고 림프절 청소술이 필요한지,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한지 등이 논의됩니다. 이때 궁금한 점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모두 질문하세요. 수술 방법, 수술 후 예상되는 변화, 회복 기간, 장기적인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수술 후 관리입니다. 갑상선을 전절제한 경우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약이나 음식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시 부갑상선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칼슘 수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손발 저림,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목소리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중 성대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목소리가 쉬거나 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4단계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갑상선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처음 몇 년간은 3에서 6개월마다, 이후에는 1년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는 갑상선암의 재발 지표로 사용됩니다. 갑상선을 모두 제거했다면 이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워야 하는데 만약 수치가 올라간다면 재발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무조건 위험한 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화암, 특히 유두암은 매우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존율이 높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분화암이나 수질암 같은 일부 종류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도 미역이나 김을 먹어도 되나요? 네,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요오드 보충제와 중복 섭취는 하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갑상선 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무분별한 검진보다는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방사선 노출 경력이 있거나 목에 멍울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 분들의 경우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은 유전되나요? 대부분의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은 유전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질암의 일부는 유전성으로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갑상선을 전절제한 경우에는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필수 호르몬이므로 갑상선이 없으면 외부에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부분 절제를 한 경우에는 남은 갑상선이 충분히 기능한다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지만 다행히 대부분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세레시피의 건강정보였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